안녕하십니까. 대종몽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미래 준비 소홀함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선진 경제 대국들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등이 융복합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을 수립함도 물론입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제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왕국 미국 역시 독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있어서는 보다 담대한 전략적 및 그림을 그려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 1만 개꼴로 창업이 일어나는 중국에서조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 기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도 인공지능과 로봇 세상이 열리는 소위 소사이티 50 사회를 목표로 삼아 미래 청사진으로서 일본이 꿈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초스마트 사회의 미래를 그려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해서 세계 4대 제조업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라는 야심적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선진국들처럼 구체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저 그 대강을 발표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동안 야심차게 초스마트 사회, 예컨대 주문에 의한 승용차 생산이나 채소의 재배, 건강 데이터에 기초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취침 중 뇌경색 등의 이상을 발견해서 자동 통보하는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실현하는 사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총망라된 그런 사회의 미래 청산임에 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소사이티 50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상황이 현지 주소를 부정적 시각에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임의 즈음에서 한 중앙 일간지와의 인터뷰 기사가 우리 관심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대체 혁신 성장을 위해 총대를 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 주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출범 직후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혁신 성장의 컨트롤 타워라며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만든다고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또한 위원회를 돕기는커녕 위원회가 하는 일을 남일처럼 방관하거나 심지어 회방을 넣는 일까지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닌 듯하고 오히려 없을 무자에 무기업, 기업 문제, 소위 경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는 버려진 자식처럼 밀려나 있다라는 식으로 정부의 실상을 적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기술혁신 시대에 국가가 오히려 획일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가려는 그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각자의 관점에서 음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그 분야에서 약간의 나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말로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려있는 듯하고 실상은 아직 준비도 썩 잘 돼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진국들의 4차 산업혁명의 준비 노력, 그 다음에 실상, 전략적 접근 우리보다 전혀 앞서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이 혁신 전략이 정상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부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서 남북 평화 경제 확산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여러 가지로 심사를 찹찹하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앙 일간지 등은 독일 통일 30년의 즈음에서 독일 통일 경제의 현 주소를 특파원 기사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배경에는 대통령께서 소위 한국 경제의 미래 대안으로서 남북 평화 경제의 확산이라는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남북 경제의 확산이 30년이 지난 현재 독일 경제의 현 주소에 비춰보건대 어떤 우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의 핵심적 사안들은 어떤 거냐면 옛 동독 지역이 옛 소독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의 경우도 소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상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고, 서독의 경우는 자유민주 진영 국가 중에서 상위의 경제력을 유지했던 나라의 통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봤을 때 3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어떤 지역적 격차로 인한 어떤 동서독 주민 간의 알력이라든지 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문가의 어떤 이견도 곁들이고 있는데,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의 부작용이 아직도 은연중에 어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동쪽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전문가의 이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 해소 문제가 현재 독일 국내 정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의 평화 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이런 문제 충분히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특히나 메르켈 독일 총리 입장에서도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옛 서독 지역의 경제력 수준의 43%의 였던 동독 지역이 경제력이 현재 30년이 지나서 7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단한 절반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메르켈 총리의 인터뷰 내용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을 맞고 있는 독일의 어떤 깊은 고민의 한 단면을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음미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2000년 6월에 독일을 일행과 여행한 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 베를린 장벽을 거쳐서 옛 그 동베를린 지역에 관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추억에 비춰서 소위 그 우리로 말하면 소위 그 토건 개발이 뿜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우리 남북 평화 경제의 확산에 비춰서 주된 어떤 그 활력소가 될 산업 영역으로서는 소위 그 건설 산업, 토건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이 그 남북 경제의 어떤 그 활성화라는 뭐 그런 이슈들이 우리들이 입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에 비추어서 뭐 생각해 본다면, 그 현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본다면, 과연 소위 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소위 토건적 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확산시킨다, 세계의 경제와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옳은 처방전인지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의 어떤 시책이 비전 전략적 측면에서 남북 평화 경제 확산 추진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지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비전과 전략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소위 그 디지털 경제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해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전혀 올바른 국가 비전의 제시는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북 경제, 평화 경제 확산이 아닐지라도 어떻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대에 부합되는 시대 정신에 쫓아서 디지털 경제의 흐름이 지속되고 강화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의 미래를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께서의 말씀 중에서 와닿는 것은 규제 왕국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국가의 어떤 경제정책 뭐 이런 쪽에서 본다면 규제 일변도로 행정주도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보다는 국가 주도의 어떤 그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양상이 현저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또 이 그 데이터 자본주의가 그 대안이라고 본다면 뭐 데이터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시장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차곡차곡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